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대응을 하시면 좀 이혼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김병조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취하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혼 소송을 취하하도록 이제 협의를 진행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배우자분이 이혼 소송을 왜 제기했는지, 배우자가 원하는 게 뭔지 진정한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원고가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 원고가 이혼을 왜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건지, 단순하게 재산분할을 하고 싶지 않은 건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들기 때문에 보통 홧김에 소송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참다가 소송을 하시기 때문에 원고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원하는 게 이혼보다는 재산분할이면 원하는 금액이나 일방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명의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들어주고 소송을 취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보통 조정기일이 진행되는데, 그때 원고 당사자분도 나오고 피고 쪽에서는 저하고 저희 의뢰인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 의뢰인, 이제 피고가 본인을 무시하고 경제적으로도 압박하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피고 입장에서는 혼인관계 회복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조정위원회 설득이나 생활비도 일정 부분 더 지급하겠다고 하고 폭언이나 이런 걸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소송을 취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한 100만 원 이하로 계속 지급을 하고, 원고가 상당히 알뜰하게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생활비를 50만 원 더 주면은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50만 원 더 지급하고 소송 취하하고 잘 사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다 성년이 되고 자녀분들의 권유에 따라서 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재산분할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원고 쪽이었는데 피고가 재산적인 부분을 상당 부분 다 포기한다 그러고, 만약에 폭언, 폭행이 있으면 일정 부분 위자료도 5천만 원 지급하겠다, 그런 식으로 약속까지 하고, 조정 조서에도 그런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시킨 다음에 조정으로 이혼 소송을 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혼 소송 취하나 이런 걸 잘 보면 소송을 제기한 쪽의 진정한 의사가 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주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또 혼인생활 유지할 수 있다고 당사자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소송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 아이가 어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도 아이만 보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공략해서, 아이도 어리고 혼인생활도 좀 지속해보자,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혼 소송 취하하시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혼 소송 이제 취하게 하는 방법 중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하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갓 태어났다거나 어린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가정주부인 경우에 생활비를 안 준다거나 양육비를 안 주고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소송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취하하는 사례도 좀 있긴 한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취한다고 해도 또 얼마 못 가서 친정의 도움을 받거나 해서 다시 소송을 하고 길게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소송을 취하시키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취하가 어려운 사건은 폭행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이 있는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실제 이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고 이혼하는 게 맞는 사건이어서, 당사자분이 마음이 약해져도 변호사 입장에서 이혼소송 취하하시면 또다시 가정폭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제기하신 김에 이혼 판결까지 받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계속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정폭력이 심한 사건에서는 피고 입장에서 이혼소송 취하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간의 재산 다툼이 심한 사건에서 혼인 회복 노력이나 혼인 의사는 없지만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어가지고 이혼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 지속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 기간이 길어질 뿐이지 원고 쪽에서 이혼 소송을 취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제 소송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장기간 소송 기간이 지속되면서 이제 원고하고 협의를 해서 재산 분할금을 좀 깎아서 지급하면서 조정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재산 분할금을 좀 늦게 지급하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 소송 치아를 시키려면 이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이혼 소송 전에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변호사 없이 그 당사자분들끼리 협의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변호사 선임 없이 상담을 받고 취하한 노력을 한다거나 재산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서 이혼 판결에서 이제 재산 분할로 어느 정도 지급할지 대략 상담을 받고 그거보다는 좀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소송 치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송 초기에 이제 협의를 했는데도 협의가 안 되시고 이제 답변서도 제출해야 되고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 참석하고 상담 절차나 가사조사 절차에 이제 대응하시려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어떤 혼인관계 회복 노력이나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원고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원고가 유책 배우자여서 이혼 청구는 기각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대화도 잘 안 되고 갈등도 심하고 혼인관계 회복 노력이 없다고 봐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대응을 하시면 좀 이혼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원고의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